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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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오늘 이제 드디어 2부를 오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부에서는 그 개인 차원의 다시 생각하기, 그래서 자기 연애 업데이트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2부에서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시 생각하기,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 열기, 예, 이렇게 이제 2부 제목이 되어 있고요. 이제 5장 적과 함께 춤을, 그래서 뭐 논쟁에서 이기고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5장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그 이제 토론을 하는데 요즘 인공지능이 이슈잖아요, 계속. 그래서 사실 이제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제 사람을 이겼죠. 그래서 그 대국 하기 전에는 사실 그 전까지 바둑 프로그램에서는 컴퓨터가 사람을 이긴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예, 4대1로 완전히 뭐 컴퓨터가 압승을 했죠. 예. 근데 요거 보면 좀 사실은 좀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좀 고차원적인, 뭐 바둑도 물론 상당히 고차원적이긴 한데, 토론 부분만은 아직은 사람이 더 우위가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 알파고 이긴 사람이 이세돌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이거 역사, 네? 그, 두고두고 기록에 남겠죠? 네. 앞으로? 아니, 근데 그 게임 두고 난 직후에 네. 그 이세돌이는 계속 현역에 남아 있었지만 1승했다는 이유로 네. 알파고는 은퇴한 거 아시죠? 어땠어? 예. 그거 뭐 이제 인간들하고 내가 상대하기 싫다. 이래서 은퇴해버렸어. 예. 저는 사실 더 속이 후련했던 게, 그 중국의 커제 구단은 자기는 뭐 5대0으로 이길 수 있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 한 판도 못 이겼잖아요. 한국 사람이 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커제만이 아니라 나중에 5명이 때로 덤벼들었잖아. 그것도 네. 또 다 깨졌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보에 있는 수는 뜨면 안 돼. 알파고하고 하려면 기보에 있는 수는 절대 뜨서는 안 되고. 근데 사실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저도 바둑을 뭐 5구까지 배워가지고 뒀었는데, 여태까지 똑같은 판이 한 번도 안 둬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과연 새로운 수가 계속 있을까라는 사실 궁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좀 전에 그 통계 같은 게 네. 나는 그 의심스러운 거는 그 누구 확인을 해봤어요? 또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사실. 그냥 막 던지는 얘기야. 음. 예. 반박할 그 통계도 안 되고 저 주장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번도 없다더라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싱크 어게인 하셔야 돼. 아, 제 생각을 업데이트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그 바둑이 지금 우리 이 주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둑을 수담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는데 정해진 수담이 아니거든. 아, 발레 같은 거는 코리오그라프가 그 안무를 정해놓고 하는 거지만은 이건 정해진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고 상대방의 수에 따라서 같이 춤추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저는 좋은 얘기입니다. 예. 바둑을 처음 배울 때, 저 대학교 바둑 동아리에도 있었는데, 동아리 이름이 수다매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바둑을 배울 때 손으로 이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갔는데, 배워서 이제 두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좀 읽혀지더라고요. 성격도 많이 나오고, 예, 인간성 다 드러나죠. 거의 다 드러나더라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드는 사람들 있잖아. 예, 또는 뭐 새를 불리려고 예, 공간을 중앙을 차지하려는 사람 뭐 귀퉁이에서 실리 뭐가 다 인간성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지면은 성격이 드러나요. 예, 그래서 뭐 기업 같은 데 가서 보통 막 세네 판 두게 되면 이제 상대방의 얼굴이 이제 계속 붉어지고 막 이런 게 나오죠, 이제. 예. 자, 그래서 하여간 좀 서두가 길었는데, 아니, 당구도 마찬가지예요. 당구도 인간성 길어지면 안 확실히 됩니다. 드러납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예, 나중에 편집하겠지 뭐. 음. 예, 그 이제 서두가 좀 길었는데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그래서 파리시 나타리안과
데브라 조 프렉텍트의 국제 토론대로 이제 5장이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제 과연 정부는 유치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네, 167페이지에 있죠. 예. 요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 토론에 대해서 좀 두 분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토론에 대해서 토론해보죠. 우선 김두열 교수가 먼저 이게 항상 양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우 먼저 하시죠. 예, 이 5장, 6장, 7장이 이제 그 2부인데 2부 전체를 한번 개괄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예, 예. 그래서 2부에서 지금 5장은 이제 상대방한테 이긴 토론 챔피언의 사례를 가지고 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적인 토론은 이제 많은 대중을 설득시키는 방법이고 사적인 이 토론은 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설득시키는 방법하고 집단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는 이제 뭐 하는가 하면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 보스턴 레드삭스 팬이 양키즈를 싫어하는 이유, 이런 것들. 그런 잘못된, 문화적으로 잘못 학습된 그 선입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근데 그걸 깨는 방식을 이제 KKK단이 그 흑인 연주자를 보고, 네가 흑인한테 이런 재능이 있을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갖고 있는 이 잘못된 그 편견을 어떻게 깰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이 반군 지도자를 설득시키는 방법에서 이 경청의 방법론과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그 상담 방식들, 백신 안 맞는 사람한테 백신 맞게 만드는 백신 맞게 속삭이는 사람들의 방법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꿔가는 방법에 대해서 2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서두를 김두열 교수님 여셨으니. 예. 이제 그 5장에서 적과 함께 춤을 이렇게 했는데 보통 우리 적하고 춤추지 않죠. 네. 적은 그냥 박멸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이 아담 그랜트가 우리한테 주는 힌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적을 박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통제하에 둘 수 있기만 하면 된다. 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적이 막 미쳐 날뛰고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지만 적하고 나하고 같이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로 뭐 때로는 백스텝을 밟아주고 또 때로는 전진 스텝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데 토론이 바로 그런 거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히라시하고 데브라하고 이제 둘이서 했는데 히라시는 하리씨 대회에서도 예? 하리씨 아닌가요? 하리시 맞습니다. 이거 흥분해가지고 제가. 근데 사실 뭐 히라시든 하라시든 뭐 하리시든 그냥 세 개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국제 대회에서 뭐 몇 번 이렇게 챔피언도 하고 아주 이미 명망이 있는 친구고 상대방인 데브라는 8살밖에 안 된 애라. 근데 이제 둘이가 딱 시합을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유치원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핵심 주제인데 사람들은 되게 말이죠. 그 곳간이 비든 말든 그건 내가 모르겠고 일단 하여튼 좋은 일에는 돈을 써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생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한하는 사실 그 데브라는 찬성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있고 하리시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가지고 시작할 때 벌써 그
몇 대 몇으로 기울어졌었죠? 시작이 92%요. 92%는 찬성이고 8%가 반대인데 토론이 끝났을 때 지켜보던 사람들은 62대 30으로 17포인트가 옮겨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들여다봤더니 하리 씨는 데브라가 제시하는 많은 데이터들, 유치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때 좋은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범죄율도 줄어들고 고등학교 뭐 중퇴도 안 하고 사회적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걸 다 자료 제시하는 거를 하리 씨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 인정한다. 그 좋은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만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유가 뭐냐? 진짜 필요로 하는 그 저소득 가정에서는 유치원 자체를 안 보내는데 거기다가 보조금 주면은 보조금 없이도 돈 내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만 정작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느껴야 될 사람들은 애를 유치원 아예 안 보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의 입장을 펼침으로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래 뭐 유치원 때 그 좋은 교육을 받는 건 중요하긴 한데 정부가 그거를 지원해 주면은 돈이 엉뚱한 데 쓰인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옴으로 해서 결국 공적 토론에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놀라운 반전 하나가 데브라가 누구였습니까? AI요. 걔가 AI로 이제 등장이 돼가지고 그 말미에 보면은 뭐 자기가 보건데 사람들이 역시 가재는 개편이라고 사람들한테 좀 더 끌려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은 좀 남의 말을 인정할 줄 알고 상대방을 그냥 깔아뭉개려고만 하는 그런 논리적이고 공격적인 설득 방식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힘들다. 근데 요건 아마 당분간 AI가 성취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좋은 제가 예. 좋은 지적입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아니 벌써 이것도 책에서 배운 대로 딱 인정해주고 들어오네. 예. 예. 좋은 인정해. 자세입니다. 예. 예, 인정해. 예. 적이지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이 적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 이게 에너미인지 오포넌트인지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서를 솔직히 얘기해서 안 읽고 번역본만 읽고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독자들한테 일일이 그 원어 한영 대조를 못 해주는 게 한이 됩니다. 예, 이건 오포넌트, 카운터파트 정도 같은데요. 카운터파트. 예. 카운터파트하고 애니미하고 차이가 뭡니까? 애니미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애니미는 적개심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적개심. 그러니까. 예. 카운터파트는 뭐 적개심은 아니죠. 저기 상대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죠. 난 가끔 김두열 교수한테 적개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난 적개심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애니미로 보고 한 사람은 카운터파트로 보고. 예. 그럼 누가 잘하는 겁니까? 뭐 think again 해봐야죠. think again 해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하라시가 했던 방식이 뭐냐.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그 40억 개의 기사를 쭉 섭렵하고 논리적으로 꽤 맞추고 이런 것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하라시가 이길 수 있느냐 했을 때 168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항상 이 협력적 접근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항상 그 토론대회에서 이겼던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의 겸손함과 호기심을 기꺼이 드러내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과학자처럼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접근법이 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시작부터 나오죠. 과학자의 접근법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호기심, 이 curiosity라는 거, 이 호기심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또 나옵니다. 6장, 7장까지 나와요. 7장까지. 근데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말은 야, 나 정말 니한테 관심이 많다. 더 듣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관심으로 또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을 기울여 주는 거. 그러니까 뭐 이상한 호기심 이런 게 아니고 관심, 이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고 읽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이런 설득 대상자가 결국은 인간이잖아요. 예. 인간이 반드시 100% 논리적, 과학적 합리성에만 설득을 당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고 이제 메디치 가문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제 교황청과 같이 깊은 신용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금고지기를 했죠, 교황청에. 그래서 그 신용을 얻기 위해서 뭐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뭐 뒤치다거리나 이런 걸 다 계속 했었죠. 그리고 이제 입은 절대 이제 무겁게. 그래서 사실 설득 대상자가 또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그 사람들의 그 공감을 유도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지금 보면서 말이죠.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 하라시가 이겼는지, 데브라가 이겼는지 누가 판정했습니까? 사람들이 판정했죠. 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입사 면접할 때 판정관을 갖다가 AI를 판정관으로 두잖아요.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기업에서는 AI 판정 내리는 걸 갖다가 이제 거두어들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벌써 이제 인사팀에서 들리는데, 아니 이거 만약에 데브라하고 하라시하고 둘이 토론한 걸 갖다가 AI 보고 판정하라 그랬으면 누가 이겼다고 얘기할까요? 그거는 어쩌면 데브라 보고 이겼다고 판정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그냥 그래 네 말 맞다 네 말 맞다 뭐 황희정승처럼 그냥 다 인정해주고 나서 막판에 가가지고 살짝 반전 비틀어 가지고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지원까지 해줘야 되느냐, 원래 목적에 이루지 못한다 뭐 이런 말 한마디, 이걸 만약에 권투 판정할 때 잽 날리는 숫자하고 뭐 이런 거 다 기술적으로 다 판정한다 그러면은 사실 데브라가 이긴 거거든요.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판정하는 거하고 AI가 판정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나은 판정인지에 대해서 think again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제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를 또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4개가 난다고 그럽니다. 첫째, 프로들은 협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 그 합의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자기 시간의 3분의 1을 쓴다고 그러죠. 두 번째, 자기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논지나 아규먼트를 너무 많이 제시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제시하면 상대방에 의해서 허접한 거는 공격받는 순간 나머지 단단한 것까지 그냥 동시에 다 같이 넘어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드를 적게 내밀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서로 이렇게 막 공격 방어하고 막 이런 식의 싸움하는 형태가 아니고 질문을 이렇게 많이 던져라. 질문을 던져. 보면은 하라시는 5번 발언하는데 한 번 정도는 질문을 꼭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토론의 시작을 6가지 질문을 상대방인 대불한테 던지는 게 아니고 청중들한테 던져가지고 청중들로부터 자기 입장에 일단 프레이밍하게 만들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악한 그 전략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기심을 가진 질문을 던져라. 요렇게 이제 그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차이를 구분을 내는 게 그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보면은 뭐 회의장 박차고 나가고 상대방에 대해서 뭐 막 거의 욕설 가까운 걸 퍼붓고 스탈린처럼 1시간 반 기다리게 만들고 이런 전략들은 글쎄 이거 아담 그랜트는 이거 너무 인간은 선하다는 그런 휴먼 카인드가 자꾸 생각이 나요. 현실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 저 김두열 협상 전략 대각께서 한 말씀 해주시오. 네. 아담 그랜트 같이 하면은 이깁니까? 그게 이제 협상할 때 두 가지를 보라 그러거든요. 이게 적대적 협상인지 우호적 협상인지. 아하. 예. 적대적 협상을 할 시점은 언젠가 하면은 다시 안보를 상대하고 협상할 때는 적대적 협상을 합니다. 아하. 우리 집을 사고 팔 때 다시 안 보죠. 아하. 예. 그래서 살 때 굉장히 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아하. 예. 그러면 저 부동산 업자는 누구 편일까요? 사는 사람 편이겠는데요. 그렇죠. 사는 사람 편이죠. 동네 주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거래가 한 번 더 남았죠. 아하. 아, 팔 때, 그 팔고 가는 사람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을 팔 때 2대1로 싸운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적대적 협상입니다. 그 적대적 협상에서는 내 이익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고 우호적 협상에서는 계속 얼굴 볼 사람이다. 그럴 때는 이제 윈윈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계약을 하고 실행까지 같이 갈 때 윈윈 방식을 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물 시장에서 물건 팔고 딱 땡 하고 갈 때는 뭐예요? 적대적 협상을 하게 되죠. 예. 거기 두 가지가 다르죠. 협상이. 그럼 이제 결국 그런 의미에서는 아담 그랜트는 우호적 협상에서의 예. 여러 가지 테크닉이랄까 뭐 태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 예. 그다음 이제 비즈니스가 남아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대개 이제 협상의 스탯을 취할 때 다 달라요. 뭐 리더십 학자라든지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우호적 협상을 주장하고 아하. 전략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비즈니스 라이크 한 사람은 현장에서 지금 예, 실제로 뛰는 선수들. 적대적 협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아담 그랜트는 와튼 스쿨에 있는 먹물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 근데 적대적 협상조차도 협상 전략에서 그 지금 같이 아마추어 같이 치고받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걸 못 얻어낸다. 예. 협상 전략에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들어가라. 그래서 여기서 협상에서 think again 해라는 이야기. 예, 여태까지 협상은 상대방을 깨부수고 상대방의 본질을 막 공격하고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네가 얻어갈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면 그 그랜트가 얘기하는 거는 적대적 협상에서도 이 방법을 쓰는 게 프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방법론은 해서. 근데 거기에 그 협상 전략의 대가인 김두열 교수가 동의하냐고? 예, 동의합니다. 예. 그 시대가 달라졌죠. 제가 아까 스탈린이 1시간 반 기다리게 해가지고 뭐 예. 보고를 채워가지고 열이 바짝 올라 있는 상태에 딱 들어와가지고 한마디 딱 하고. 얄타 회담할 때 뭡니까 이렇게 연합군 선을 끊는 게 있었거든요. 어디까지 소련이 차지하냐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연합군 측하고 이제 그 스탈린 맨 뒤에 들어갔어요. 그래 뭐 했는가 하면 스탈린이 지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테이블에다가 팽개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전부 다
그 라인을 뒤로 밀어줬다는 거예요. 소련한테 양보를 해줬다는 거예요. 스탈린한테. 근데 나중에 기록 그 영화를 보면은 스탈린이 신발 다 신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해 갔던 신발이에요. 이게. 변진기. 그래서 그런 방식을 우리는 소비에트 방식이라 그래요. 생쇼 하는 거군요. 예. 강경한 협상가. 그래서 협상에 그런 거죠.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양보를 한다면 찌꼬리만큼 한다. 이런 거. 그래서 그리고 생생은 그냥 맥시멈으로 내고. 상대방이 양보하면 그 약함의 표시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걸 소비에트 방식이라고. 그래서 근데 소비에트 방식이 더 이상 안 통한다는 얘기죠. 예, 안 통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힘으로 강박할 수 있던 그런 시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 관광지에 놀러 가가지고 물건 사면 무조건 바가지 쓰는 거잖아요. 예, 나가 쓰지.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집에 와가지고 이거 바가지 썼다 그러는 게 되는 순간 그냥 막 문자 폭탄 막 별점 막 이거 뭐 해가지고 이 집 다시 가지 마라. 뭐 가서 나는 폭망했다. 이 숙박 이 펜션은 이거는 뭐 막 쥐가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거 SNS 올리면은 그 문 닫잖아요. 예, 옛날에도 뭐 그랬어요. 관광지에 가면은 버스가 도착했을 때 바로 물건 사면은 버스 떠날 때 사는 물건의 값의 10배라고 그랬어요. 야, 그래서 이제 버스가 떠나기 직전에 물건을 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광지에 있는 그 상인하고는 다시 볼 일이 거의 없죠.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보러 갔는데 또 보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 말이야, 뭐, 다음에 또 꼭 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다시 잘 안 오지. 세상에 택시기사들이 보기 이제 바가지를 좀 세운다는 거죠. 전략적 사고에 보면 나옵니다. 글쎄,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시대 얘기고, 이제 SNS가 있어가지고, 예. 페북이나 뭐, 이런 데다가 그냥 올려가지고, 그냥 밑에다가 막, 예? 별표 그냥 5개 중에 1개도 아깝다 막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은 그 집 문 닫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택시에다가 그 택시를 사진을 찍어놔요. 그러면 택시 번호를 사진 찍어놔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연결 사회라 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볼지 모르잖아요, 요즘에. 예, 그래서 우호적인 협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요즘 보면. 그러니까 다시 못 볼 사람이 자꾸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예. 다시 못 볼 것 같았는데 또 보는 세상이죠. 그러니까요. 지구를 떠나기 전에는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력 있는 사람이 이제 잘 밝혀지죠. 예. 그래서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든지 우리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데도 옛날 같았으면은 이렇게 알려지지 못할 사람들이 잘 알려지는 거죠. 거기 보면은 여러 사람이 보고 온라인에서 보면 이 차이가 분명하거든. 이거 나는 요즘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저게 몇 년 갈까가 굉장히 궁금해져. 예,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나는 예. 오히려 한꺼번에 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신인 발굴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아니요. 세상은 넓고 사람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내가 보면은 요즘 뭐 밴드 하는 거 보면은 네, 슈퍼밴드. 거의 신에 가까운 아이들인데 또 나와요. 그런 아이들이 계속 또 나와요.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은 가수인 것 같아요. 예. 그 반에 내가 못 들어간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예. 진도 나갑시다. 예. 그다음 169페이지를 좀 봐야 되는데 169페이지에서 딱 하나 해야 되는 게 논리 깡패라는 게 논리 깡패. 이 논리 깡패. 이게 상당히 많은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논지는 굉장히 강하고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행동을 바꾸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설득하고 옳은 길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2부의 포인트가 뭐냐니까 다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한다. 이게 논리 깡패라는 말 듣고 이 아담 그랜트가 되게 우쭐했다는 거야. 그렇지. 나는 무장됐지. 어? 맞아. 예. 거기 일부에 있는 학습 곡선에 잘 모를 때 굉장히 용감해진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제 지가 이 도가 텄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논리 깡패라는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가야 돼. 근데 논리 깡패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돌직구 스타일이에요,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대학원 진학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니는 아닌 것 같다. 김대우에서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진학하겠다고 저 교수님 추천서 써주십시오 왔는데, 야, 내 생각에 니는 아무래도 그냥 안 가는 게 네 인생이 더 나을 것 같아.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애한테.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좀 돌직구 스타일로 자기가 했대는데, 뭐, 꾸미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재밌는 친구다. 아니, 둘이서 결혼하겠다고 와가지고 줄에 서달라는데, 야, 난 너그 둘이는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지금 자기가 그걸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너 둘이 성격이 안 맞고 뭐 집안이 다르고 뭐 가야 될 꿈이 다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나 있을까 하는데 뭐 하여튼 그랜트가 뒤늦게라도 뉘우쳤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랜트가 집단에는 논리적으로 옳은 말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 설교자와 검사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더라. 제가 그 논리를 바탕으로 설교자와 검사의 스탯을 취하고 있었다.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좀 심각한 환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것도 되게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직구처럼 당신 위험하니까 빨리 해라 뭐 라던가 아니면 천천히 돌려가지고 뭐 지금 호전될 수 있다. 대신 병원 치료 잘 받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환자들이 이제 계속 내원을 해야 되는데 내원을 안 하는 환자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의사 얘기에 관련해서 그랜트도 그 얘기 이제 뒤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에 찾아갈 때는 내가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의사가 뼈를 고쳐주기를 바라고 내가 좀 심정적으로 상해 있고 뭐 격려가 필요할 때는 공감해 주기를 사람들이 바란다. 그러니까 그 사실 나는 명의는 이런 사람을 생각해요. 이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레벨이 그 수치가 올라가 있는데 의사가 딱 한마디 물어보더라고. 김 교수님은 술을 좀 하십니까? 예, 조금 합니다. 술 끊으세요. 죽습니다. 그래서 술 끊은 거예요. 죽는다는데. 그게 뭐 수치가 뭐가 잘못됐습니까도 없고, 약 처방도 없고, 주사도 안 놔주고,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직구로 날리는 게 나로 하여금 think again 하는 계기를 분명히 만들어줬다는 점에서는 그 명의라고 생각하는데, 야, 너 대학원 가는 거 think again 하라. 네 가면 어쩌면 학위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받고 난 뒤에도 제대로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차라리 지금 들어가서 기회비용 생각하면 가지 마라. 이거를 뭐 조목조목 논리로 얘기한다는 거는 거의 언어 폭력입니다. 그래도 성공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술 끊으라 이랬죠. 근데 저는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 저는 거꾸로 그 경우를 당했는데 얼굴에 막 뭐가 났어요. 네. 코에 뭐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피부과 갔어요. 예, 가니까 이제 피부과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와인 없이 산다는 거는 사는 게 아니니까.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2주만 이 약 먹고 있다가 또 나중에 또 도지면 또 오라고. 이야. 그걸 물어보더라고. 와인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래서 그 뒤로 저 팔로업이 궁금한데 예. 나는 수치가 뚝 떨어졌어요. 예. 3년 반 금주했거든. 예. 죽는다는데. 근데 어디 뭐 2주간 와인 안 먹었더니 피부가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죠. 좋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피부하고 약을 간- 먹었다니까, 약 먹고, 아, 그렇죠. 약을 붉어진 게 다 없어졌어. 아. 그러니까 그리고, 피부하고 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작게 먹게 됐죠. 조금. 그리고 얼굴에 뭐, 나기 시작할 때, 아, 이게 신호구나. 좀 줄이자. 이렇게 됐죠. 저도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장 최근인 것 같은데 저도 돌직구를 맞았거든요. 협심증 아니면 뇌출혈이다. 둘 중에 하나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살면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근데 담배를 꼭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는 못 끊겠다 했더니 담배는 줄이고 식단 조절하고 이런 걸 해라. 적당한 협상을 하더라고요. 약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결국 싱크 어게인 하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 그게 논리적으로 돌직구를 날려가지고 이유 1, 이유 2, 이유 3 고로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이제 공감해주고 아 그래요? 아 그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네. 뭐 이런 식으로 호기심 어린 질문을 이렇게 던져가면서 결국은 본인으로 하여금 아, 아무래도 끊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싱크어게인 하고 만드는 이게 더 우월하다는 건데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그게 그 2부의 결론입니다. 2부의 결론인데, 그러니까 2부의 결론이 26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결과가 수단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쉽게 나올 것이다. 이런 거거든. 그럼 끊게 만들었다면은 이게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동원되는 수단은 우리가 각자가 가진 개성의 척도임을 명심해야 된다. 이 죽는다 하고 이야기 들었을 때, 그래, 죽을게. 뭐 술 없이 짧고 굵게 살게. 뭐 네가 아무리 뭐라 해봐라, 날씨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먹지, 뭐 이러는 거거든. 아, 이건 이제 실존적 경험에서 나온 얘기 같아. 어째 저런 비유가 나오지? 쉽니다.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2부 결론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그러고 그 맨 마지막에 이때 우리가 거둔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지 어떨지 따져서는 안 된다. 성공을 이끌어낸 방법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지 어떨지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은 think again 또 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싱크어게인만 계속 하다 보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아니, 내가 만약에 겁을 확 줘가지고 이 사람이 술을 끊었다. 이래갖고 계속 이런 방식을 쓸 거냐? 아니라는 거야.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개성에 따라 또 달라지고, 내가 지금 쓰는 방법이 과연 옳은 건지 이것도 싱크 어게인 해봐야 된다 하는 게 2부의 결론이.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이 또 이렇게 꼬았구나. 마지막에 또 이 오픈 엔드 하면서 또 이것도 옳은 게 아닌지도 모른다. 이 말은 세상이 바뀌어지면 또 이것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생각해봐라. 이런. 그러니까 싱크 어게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싱크 어게인 하라.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결정 공황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그거하고 지금 싱크 어게인하고 뭐가 다른지, 뭐가 같은지 이게 궁금해. 진짜 think again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네. think again 해야 될 때, 블랙베리 같이 해야 될 때 그때 think again 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싱크 어게인 할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싱크 어게인 하고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을 다시 싱크 어게인 하고 메타로 계속 올라가면 그게 바로 결정 공황 장애입니다.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그 말 뜻은 그런 게 아니고 think again이라고 하는 거는 관성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하던 대로 하고 똑같은 대로 하고 내가 가졌던 생각 그대로 이렇게 나 이대로 살겠다 이러지 말고 think again 하지 않으면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think again 해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지금 2부 다 끝낸 겁니까, 이제 결론? 아니, 이제 계속 하나씩 이제 올 그렇죠. 거예요. 실장이 네. 남아 있는데 예. 결론이 먼저 나와 버려가지고 지금. 아니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결론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결론인지 아닌지도 think again 해봐야 돼. 예. 그래서 이제 171페이지 한번 보죠. 네네. 해가지고 중간에 공식적인 토론에서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 비공식적인 토론 자리는 토론 상대방을 바꾸는 게 목표다 이랬죠. 예, 그렇게 하려면은 안무가 짜여지지 않는 춤을 적극적으로 추는 것이다. 그래서 댄싱 with moment라고 해요. 그 순간순간에 춤을 추는 거다. 예, 박자가 짜여진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뭐 같은 분위기 아니에요? 예? 재즈 같은 재즈, 음, 즉흥 연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재즈 그렇죠. 재즈도 이제 그 멜로디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앞에 연주자가 하는 거 보고 지가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혹은 또 앞에 연주자가 너무 피곤한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또 대신해가고 그런 걸 이제 재즈 콤보 방식이라 그래. 재즈 악단 방식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가 오랜 세월 동안 합을 맞춰봐야 돼.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각본이 짜여진 대로 가는 거 아니다. 예, 그래서 이게 때에 따라서는 백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 백스텝. 지가 물러날 수도, 작전상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되게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제 김영철 교수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컨벤셔널한 협상가, 보통 협상가들은 준비 없이 일단은 투지를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뛰어난 협상가는 상대방을 수긍할 것부터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인정할 것부터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같은 박자에 맞춰서 춤추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못 읽을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보죠. 자꾸 이제 상대방에게 나는 설교자나 검사가 아니라 과학자다. 이런 균형적인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과학자라는 관점을 자꾸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176페이지에서 보면은 이성적이다. 이성적인 사람이다라는 이제 대문이 있어요. 그럼 이성적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성에 따라 판단하는데 다시 말해서 논리와 데이터 속에 자기 견해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이다라고 말하는 막무가내다 이야기죠. 절대 수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나는 네가 나를 설득한다면 얼마든지 수정할 준비가 돼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저 사람은 가망이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득당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코카콜라 사장이 자기가 이때까지 성공했던 그 마케팅 전략들이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자기가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수긍할 수 없었는데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니까 에이씨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게 엄청난 성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만약에 설득 안 당했으면 회사는 망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못 읽을 수 있는 부분 178페이지 한번 보죠. 토론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가장 허술한 것, 지프로 만드는 허수아비를 잡고서 허술한 것을 찾고 공격을 하지만 자기는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철 인간을 붙잡고 시작한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장 강력한 그 논변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변을 상정한 다음에 그거를 극복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자세히 안 읽고 그냥 넘어가면은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첫 번째 그 대조는 뭐냐면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거잖아. 그런데 두 번째는 강철 인간을 인정한다. 그걸 이제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반대로 한다 이랬는데, 그래서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센 부분을 때려쳐가지고 내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센 부분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답을 찾는다는 거. 그게 179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김두열 교수의 발언에 따르면 내가 그냥 잘못 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기 쉽다. 아니,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라고 지금 싱크어게인 하라고 그랬는데도 원래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읽기가 쉽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쉬운 인간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이거는 교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이제 보실 분들에게 혹시 잘못할까봐. 네. 왜냐하면은 이 책에서 자기는 반대로 한다 이랬거든. 반대로 한다 그랬을 때, 그 뭐 솔직히 고백하면 나도 강한 걸 같아. 이게 깨는 줄 알고 읽었는데 고단 페이지 아니더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걸 강한 놈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강한 놈을 그냥 인정하라는 거야. 유치원 보조금 지급하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논지를 상대방은 뭐라 그랬으니, 야, 이 강력한 반대 논리를 갖고 내가 공격당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막 반론을 만들었는데 그냥 확 인정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멍해지겠죠. 멍해지면 줄다리기 했을 때 줄 놓은 것 같은 거죠. 예, 줄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인공지능 공해질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좀 글 쓰는 게 아이러니거든. 이 아이러니로 싹 이렇게 사람들을 꼬은 거예요. 그래서 편집자가 좀 훌륭한 편집자가 붙은 것 같아요. 아까 그 결론 부분도 싹 아이러니로 살짝 꼬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 상당히 이 수준 있는 아이가 이 문장을 따듬었구나 이런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 179페이지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강철 그 상대방의 가장 강력한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되 거기서 사실 또 허점을 잡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보조금이 그 빈곤층,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치원을 보낼 수 없는 빈곤층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가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접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는 게 아니라 아니지.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걸 하면 사실 상대방은 방심하고 있다가 완전히 또 한 방 먹은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전투 모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상대방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 아, 인정하고 뭘 하는가? 아, 이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런 좀 생각해 봤냐고 바로 탁 쳤다. 그러면 바로 반대 논리가 나왔을 거라. 예.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고 나서 그 사람이 싱크 어게인 하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진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다 하고 인정하고 나서 바로 쳤다. 근데 이런 점 너 아니잖나 이랬으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얘기할 때 주로 그렇게 해요.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 먼저 인정하고 바로 또 그다음에 치면 안 된다. 치지 말고 이제 그다음에 그럼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요런 뭐 그런 부분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렇게 하면은 부부싸움이 많이 줄 것 같긴 하네요, 진짜. 많이 줄. 나도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김두열 교수가 나를 공격하는 거로 내가 오해를 했는데 싱크 어게인 해보니까 본인 자랑을 꼭 하는 건 아니구나. 남들은 다 쉽게 잘못 해석하는데 나만 옳게 해석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내가 경계하다가 좀 많이 풀립니다. 예. 교수님 오늘 컨디션 좋으신 것 같은데요?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방법은 너무 공격적이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너무 공격적이면 이길 수 없다. 그 다시 이야기하면은 논리 깡패로 해갖고는 상대방을 못 변화시킨다. 그 우리가 휴먼카인드 때는 굉장히 피차가 논리 깡패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 맞아. 우리 좀 보니까. 예. 허접. 싱크게인을 먼저 읽고 이 중간에 우리가 싱크게인을 잘 읽은 것 같아요. 예. 싱크게인 이전에 우리 대담하고 이후의 대담이 달라져야 되는데 얼마나 달라질지는 한번 저 독자들이 잘 판단해 주시겠지. 저 사람들이 뭐 예. 자기가 배운 대로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예. 바로 뒤에 180페이지에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라. 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협상의 원칙에 나옵니다. 협상의 원칙에서, 허브 코엔 책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제, 뭐 맞을 거예요. 허브 코엔 책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적에는 두 가지 적이 있다. 적은, 첫 번째 적은 생각이 다른 적이 있고, 두 번째 적은 감정적인 적이 있다. 근데 생각이 다른 적은 내가 협상을 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지만은, 감정적인 적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감정적인 적은 절대 만들지 마라 하는 게 이제 협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얘도 이 책을 읽었구나. 허브 코엔 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좀 자기 자랑 같이 자꾸 느껴지는 거는 내가 심성이 좀 비뚤어진 겁니까? 네. 또 그렇다고 하면 안 되지.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5장은 이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충분할 것 같은데. 5장 끝내기 전에 요거 하나만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예들을 드는데 그 왜 졸업생들한테 기부를 많이 하게 만드는 예. 그거를 이유를 두 개를 들잖아요. 학교에 도움이 많이 된다. 또 하나는 기부하고 나면 본인이 굉장히 행복해진다. 예. 근데 이 이유를 각각 얘기했을 때 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면 두 개를 다 얘기하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이래서 뭘 주장을 할 때 논지를 너무 많이 넣지 마라.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얘도 참 재밌었고요. 예. 그 183페이지 보면은 또 출처도 가까운 사람한테 나오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왜 많이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 결정권. 그러니까 막 내한테 막 주장하고 이러면은 밀려서 내가 떠밀려서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런 반항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동의 안 하는 거예요. 예, 절대 동의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5장, 6장, 7장을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5장은 이제 토론에서 나오는 자기 결정권, 6장은 편견을 바꾸는 자기 결정권, 7장은 백신을 맞는 자기 결정권. 끊임없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기법도 어떻게 하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건드리지 않느냐. 그래서 뭐 여기서 5장에서 처음 탁 내밀은 그 키워드가 자기 결정권. 그리고 입사 면접하는 그 장면도 참 미셸이라는 여자가 예. 왜 우리 회사에 올라 그러느냐. 굶어 죽게 생겨서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온다. 전 직장을 왜 그만뒀습니까? 그만둔 게 아니고 잘린 건데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폭발시키고 나서는 그냥 잔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자기 속에서 이런 식으로 면접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러면 가 계시면 연락 드릴게요. 연락 안 주실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난 이게 한국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누가 와서 면접을 했다 그러면 아무리 당신이 그래도 장점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면접관이 물었을 때 저는 돈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냅니다. 기다리지 않고 일을 찾아다닙니다.
뒤늦게 이렇게 자기 장점을 얘기한다고 해서 뽑을까요? 안 뽑죠. 한국에서는 안 뽑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예. 근데 여기서는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서로 문화가 다른 건지 아니면은 뭐 아담 그랜트가 지한테 좋은 예만 이렇게 선별해서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죠. 문화적 차이는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 문화는 이제 인디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내가 이만한 장점을 갖고 있고, 네가 내를 뽑음으로 해서 너 회사에 주는 유익이 뭐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용보다 유익이 크다고 이렇게 분석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 동양적 문화는 겸양의 문화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서류에 다 내가 능력은 서류로 다 이야기해놨지만은 내 자세는 굉장히 겸양하다. 응? 그래서 이제 전체 뭐 집합 토론을 시키잖아요. 토론을 시키는데 되게 잘난 척하는 아이 빠지거든요. 아, 저런 아이는 조직에 넣었다가 조직의 케미를 없앨 수가 있겠구나. 그러는데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자꾸 지지한 스포티브한 아이들을 뽑게 돼 있거든요. 그러는데 서양적인 관점에서 판정관이 딱 보면 쟤는 너무 소극적이다. 쟤는 전투 의지가 없는 아이구나 하고 바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인사 담당자는 실제로 사람들이 이게 좀 반대적인 것 같아요. 뭐 되게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자기를 인정하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되게 겸양한 사람이 많으면은 나는 이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잘 되게 돼요. 그래서 경쟁률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 취직할 때는 뭐 여기저기 다 됐거든.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눈, 코, 귀, 입만 바로 박혀 있으면 무조건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자리는 작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자꾸 가리게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 테스트가 붙여주기 위한 테스트냐 떨어뜨리기 위한 테스트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어디서 전화가 오기 전에는 다 떨어뜨리기 위한 면접이지 뭐 붙여주기 위한 면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뭐 전화가 오면 또 그건 다른 얘기지. 저는 뭐 한 2년 정도 그 대학원 입학 면접관으로 이제 해봤는데 이 와이낫이거든. 지금 뭐 미달이에요, 미달. 미달인데 빨리 지금 이거 모집을 해야 되는데 딱 깨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은 질문을 하면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유인책을 갖고 꼬시는 거. 나는 집단 면접을 할 때 학생들 이렇게 뭐 5명, 학생 5명, 교수 3명 이렇게 집단 면접할 때 나는 어떤 학생한테 제일 그 점수를 많이 줬냐면은요. 자, 뭐 이거 누구 얘기해 볼 사람 이러면은 다들 다른 애가 먼저 얘기하고 자기는 그 피드백 나오는 걸 봐가지고 소위 말해 눈치를 봐가지고 답하려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먼저 답하겠습니다. 딱 자발적으로 손드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한테 나는 항상 점수를 많이 줬어. 떨어뜨리는 아이들 별로 없죠. 뭐 이거는 이제 각자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에 굉장히 그 답이 옳았든 틀렸든 일단은 그 먼저 답하기로 용기를 내서 했다는 거기에 항상 플러스 알파를 조금씩 더 줬습니다. 예. 플러스 알파를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많이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개나 소나 그냥 계속 뭐 손들겠다 그렇게 또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플러스를 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 5장에서 지금 이제 그냥 넘어가기 힘든 게 지킬 박사와 적대감시거든. 이거는 이런 고정관념 확 박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6장의 고정관념에서 얘기를 해보죠. 예. 그런데 이것도 먼저 좀 나온 것 같아요. 먼저 나온 것 같은데,
뭐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지. 이랬는데, 뭐 돈 많이 줘버려. 이랬는데도 잘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돈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이제 인정투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해결이 한 얘기죠. 예, 187페이지. 그러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뭐 돈에 목숨 거냐, 막 이러는데, 돈에 대해서 자기 이제 가치를 증명하는 거다. 인정투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법에서 이야기가, 188페이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표 같아요. 이 피라미드 도표 하나 만들었는데, 이 아담 그랜트가 욕했다는 거 아니고, 못 참고, 가장 하수지. 하수. 예, 양아치가 됐다는 거거든. 동네 양아치로. 예, 동네 양아치가 됐다는 거죠. 플레이그라운드 분리. 예. 그래서, 핵심 요지 반박하는 그 수준 가야 된다. 응? 그래 되면은, 이 동네 양아치가 되는 거는 지가 진 거잖아요. 그죠? 자기도 지고. 자기가, 되게 이제 이런 사람들 저도 많이 봅니다. 뭐 코칭 하다 보면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때 기분이 어땠냐니까 되게 더러웠다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식으로 감정을 토로해버렸고 그 결과 자기가 봐도 이런 자기 모습이 되게 싫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인간의 진선미를 추구하는 규범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이 그랜트 책은 지금 방금 좋은 예를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그 전도 그렇고 자기가 그 인생 살아오면서 잘 못했던 거 그리고 네. 또 학자로서 자기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현실에서 실천 못한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예로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이게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뭐 네. 내가 뭐 이랬는데 이거는 참 내가 생각해도 너무 참 자랑스럽다. 이런 거보다는 야, 내가 왜 바보같이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이제 자기가 think again 하게 된 계기를 또 think again의 사례로 책에 넣어놓은 것들. 이런 거는 저도 좀 다음에 책 쓸 때는 네. 나는 왜 바보 같은 짓을 했는가 뭐 이런 걸 좀 많이 넣으려고 네. 노력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걸 배웠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과거가 되려면 본인이 그 과거를 이겨내고 극복을 해야 그게 과거가 되는 거지.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게 현재와 미래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라서 과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덤 그랜트는 어쨌든 자기가 극복을 하고 이겨냈으니까 이 책에 이제 그런 사례들을 넣어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싱크 어게인까지 나온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제 그 5장에서 방법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허약한 의견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예, 방법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서대로 한번 보죠. 1번은 주장과 설득보다는 이해와 학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 협상이나 토론이나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확신의 수준을 낮추라. 내가 확신하고 있지만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지 말라는 그 수준을 낮추라는 거고 3번이 이제 192페이지 자기 의견을 분명히 가지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라. 그러니까 strong opinion weakly held. 자기 의견은 분명하되 그 다음에 아주 가볍게 잡고 있어라. 바꿀 수 있다. 이러는 그게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니까 확신에 찬 겸손. confident humility. 그게 4번이에요. 그 다음 5번은 일면적인 메시지보다 양면적인 메시지를 해라.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다. 이게 5번입니다. 6번은
요 메시지 중에서 나는 어떤 걸 더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양면적인 메시지만 탁 그냥 던져 놓으면은 도대체 뭐냐, 니는, 네 포지션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막 이 중에서 A라는 데다가 내가 조금 더 뭐 신경이 간다. 이런 식으로 가주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요 순서대로 하는 게 191페이지, 192페이지의 방법론. 자, 6장 넘어갈 겁니까? 5분만 이제, 제가 좀 예. 마무리 좀 할게요. 예, 예. 하여간, 5장이 사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었고, 또, 다뤄야 될 내용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거의 한 4, 50분 정도 투자를 해서, 예, 상세하게 좀 다뤘고요. 예, 어쨌든 이제 6장, 7장은 이제 1시간 내에 또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6장을 넘어가시죠. 네, 5분만 쉬었다가, 5분 쉽시다. 네, 예, 쉬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